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의 귀 옆에 제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막걸리 좋아하세요? 아마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막걸리 한 잔 기울여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비 오는 날 파전 한 장 부쳐놓고 막걸리 한 사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탁하고 구수한 향,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그 맛.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막걸리를 그냥 드시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막걸리에 딱 하나, 이것만 넣으면 그 막걸리가 혈관 청소부로 완전히 탈바꿈하거든요.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 몸속의 고속도로, 혈관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혈관이 얼마나 길게 뻗어 있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10만 킬로미터입니다.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2바퀴 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혈관 속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피가 밀려나가고 그 피가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군데군데 기름덩어리가 끼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쉽게 피로하고 손발이 저리고 두통이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무서운 이름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 3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암 다음으로 무서운 게 바로 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과 직결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막걸리,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질문,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술이잖아요. 술은 당연히 몸에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막걸리는 발효주니까 좋은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막걸리는 적당히 마시면, 그리고 제대로 마시면 정말로 혈관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막걸리 안에는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유산균입니다. 막걸리 한 잔에는 무려 수백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요거트나 김치보다 유산균이 더 많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효모입니다. 막걸리 속 효모는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 B는 세포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이고 혈관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파네졸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막걸리가 발효주라서 좋다더라. 유산균이 많다더라. 이건 이미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진짜 비밀은 지금부터예요. 막걸리에 이것을 넣으면 완전히 다른 음료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강을 아시죠? 부엌에 항상 있는 그 생강이요. 매운 향이 강하고 국물 요리할 때 잡내 잡는 데 쓰는 그 생강. 막걸리에 생강을 넣으면
혈관이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저롤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 내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진저롤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면 혈전, 즉 피떡이 생기고 이 피떡이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진저롤이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또한 진저롤은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플라크를 형성하는 게 문제인데요. 진저롤이 이 산화 과정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걸리에 유산균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혈관도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장과 혈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강의 진저롤과 막걸리의 유산균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혈관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비밀입니다. 자,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생강만이 아닙니다. 막걸리와 궁합이 맞는 재료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 영어로는 시나몬이라고 하죠. 빵이나 라떼에 뿌려 먹는 그 향긋한 가루요. 그런데 계피가 혈관에 얼마나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계피 속에는 신라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인슐린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당뇨 환자들이 혈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계피가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또한 계피는 항산화 물질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뭐냐고요? 우리 몸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노화시키는 주범이에요. 계피가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에 생강과 계피를 함께 넣으면 어떨까요? 진저롤, 유산균, 신라말데하이드, 항산화 물질이 한꺼번에 작용하게 됩니다. 혈관 입장에서는 최강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막걸리는 술입니다.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그럼 막걸리를 많이 마시면 더 좋은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요. 과음은 혈관을 파괴합니다.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간이 손상되고 혈관 내피세포가 파괴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어도 알코올의 독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적정 음주량은 하루 알코올 섭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막걸리로 환산하면 하루에 작은 잔으로 한 잔에서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이상을 넘어가면 이득보다 해가 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술을 전혀 마시지 않으시던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해서 막걸리를 새로 시작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드시던 분들이 더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술을 권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강 막걸리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방법, 생강청을 미리 만들어두는 방법입니다. 생강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썹니다. 생강 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썬 생강을 꿀이나 설탕과 1:1 비율로 섞어서 유리병에 담아두면 생강청이 만들어집니다. 이 생강청 한 스푼을 막걸리 한 잔에 넣으면 됩니다.
이때 꿀을 사용하면 더욱 좋아요. 꿀에는 항균 물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생강과 막걸리의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두 번째 방법, 생강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생강가루 사용하기 훨씬 편리하죠. 막걸리 한 잔에 생강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넣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맛이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생강의 향과 막걸리의 구수한 맛이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방법, 생강과 계피를 함께 우린 물로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 2리터에 생강 50g, 계피 스틱 2개를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 정도 끓입니다. 식힌 다음 이 물을 막걸리 제조할 때 넣거나 기성 막걸리에 조금씩 추가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걸리에 생강을 넣어 드셨다는 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나서 막걸리 한 사발에 생강을 넣어 드시던 어른들, 그분들이 그냥 그러신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지혜는 과학이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경험으로 축적된 지혜가 현대과학이 연구하고 증명한 것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막걸리와 생강의 조합도 그 중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고 냉기를 몰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현대과학이 이제야 그 이유를 밝혀낸 겁니다. 전통 속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이 오늘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혹시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파전, 부추전, 그리고 두부입니다. 파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파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늘에 많다고 알려진 그 성분이요. 알리신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막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막걸리의 유산균과 파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 아주 강력한 조합이 되는 겁니다. 부추는 어떨까요? 부추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 항산화 비타민이 혈관 노화를 막아줘요. 또한 부추의 황화물 성분이 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는 어떤가요? 두부의 원재료인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폐경 후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소플라본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어요. 막걸리, 파전, 부추전, 두부. 이 조합이 단순한 술안주가 아니라 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조합이었던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이제 중간쯤 왔으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막걸리에는 유산균, 효모, 파네졸 등 혈관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생강을 넣으면 진저롤의 혈전 억제, 콜레스테롤 산화 방지 효과가 더해집니다. 계피를 추가하면 혈당 조절과 강력한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전, 부추전, 두부와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 하루 한 잔에서 2잔 이내로 절제해서 드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셨죠? 자,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우리 혈관이 나이 들면서 망가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가 더욱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노화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으며 에너지를 만들 때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서 혈관벽에 달라붙게 만들어요. 이게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혈관 내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 만성염증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 흡연 등으로 인해 발생해요. 한번 시작된 염증은 계속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당화 반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당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단백질이 당화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요. 이게 바로 당뇨 환자들이 혈관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원인에 맞서는 최고의 조합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생강의 진저롤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이 만성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계피가 혈당을 조절해서 당화 반응을 막아줍니다. 세 가지 원인, 세 가지 해결책. 완벽한 조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막걸리를 마실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산음료와 함께 마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에 사이다를 섞어서 마시는 분들 계시죠?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 유행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알코올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관에 나쁜 조합이에요. 두 번째, 안주로 기름진 고기만 먹으면 안 됩니다. 삼겹살이나 기름진 부위를 막걸리와 함께 많이 먹으면 지방 흡수가 촉진되고 혈중 중성지방이 크게 올라갑니다. 혈관에 기름이 끼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공복에 마시면 안 됩니다. 공복에 알코올을 섭취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간도 훨씬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취침 직전에 마시면 안 됩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들기는 쉬워지지만 깊은 수면인 렘수면이 줄어들어서 다음날 피로가 더 심해져요. 수면 중에는 혈관이 회복되는 시간인데 이걸 방해하면 안 되죠. 자, 이 네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 반대로 막걸리를 마실 때 이렇게 하면 더욱 좋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식사 중 또는 식후에 드세요. 음식물이 위에 있으면 알코올 흡수가 천천히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두 번째,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혈액이 농축되면 혈관에 부담이 생겨요. 막걸리 한 잔을 마실 때 물도 한 잔씩 함께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 천천히 드세요. 빨리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간에 부담을 줍니다. 대화하면서 안주를 즐기면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 매일 마시지 마세요.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현명하게 드시면 같은 막걸리를 마시더라도 몸에 주는 부담은 훨씬 줄이고 혜택은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막걸리 말고 혈관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막걸리만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막걸리와 생강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이게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걷기를 하면 심장이 활발하게 펌프질을 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줘요. 운동할 때 이 일산화질소 분비가 증가합니다. 특히 식후에 걷기가 효과적이에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20분 정도 걸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뇨나 혈관 건강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시면 혈관 건강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혈관이 회복됩니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이 쉬고 혈관 내피세포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 내 염증이 심해집니다. 잠 못 자는 게 혈관을 망가뜨린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막걸리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러 대학 연구팀들이 막걸리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막걸리의 유산균 중에는 루코노스톡이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유산균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또한 면역세포인 내추럴 킬러 세포, 즉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효과도 확인되었어요. 또한 막걸리에 함유된 스쿠알렌이라는 성분은 상어 간유에서 추출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도 쓰이는 물질인데 막걸리에도 소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이 항암 효과와 면역 증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막걸리만 마신다고 모든 병이 낫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당히 현명하게 마시면 단순한 술이 아니라 기능성 발효 음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유산균의 다양성이 줄어드는데 막걸리의 유산균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혈압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고혈압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이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플라크가 형성됩니다. 플라크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좁아진 혈관에는 더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생강에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이완되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또한 생강은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혈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 중에도 칼슘 채널 차단제가 있을 정도로 이 메커니즘은 혈압 조절에 중요해요. 물론 고혈압 환자분들은 의사의 처방약을 드셔야 합니다. 생강이 혈압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의 하나로 생강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콜레스테롤,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소화에 필요한 담즙산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에요. 문제는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었을 때입니다. 산화된 LDL이 혈관벽 안으로 침투하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이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대식세포가 산화된 LDL을 잔뜩 먹으면 거품세포가 되고, 이 거품세포가 쌓여서 플라크, 즉 죽종이 형성됩니다. 이게 동맥경화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산화된 LDL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LDL의 산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됩니다. 생강의 진저롤, 계피의 항산화 성분들, 막걸리의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 등이 모두 항산화 효과를 발휘해요. 이것들이 LDL의 산화를 막아서 혈관 내 플라크 형성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세요? 그래, 생강이 좋구나. 근데 나는 막걸리를 못 마시는데? 당뇨가 있어서 또는 간이 좋지 않아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막걸리를 마실 수 없는 분들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린 생강차 혹은 생강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알코올 없이도 진저롤의 효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쌀 발효 음료입니다. 식혜나 감주처럼 쌀을 발효시킨 음료들도 있어요. 알코올이 없거나 아주 소량만 들어있어서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성분들은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시중에서 파는 노알코올 발효 음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알코올을 제거한 막걸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제품에 생강청을 넣어서 드시면 막걸리를 마시지 못하는 분들도 비슷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 건강과 혈관 건강의 관계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 의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장-혈관 축, 영어로는 건-베스큐얼러 액서스라고 합니다. 장과 혈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장 속에는 수십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의 집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이 건강한지 아닌지에 따라 혈관 건강이 달라진다는 게 최근 연구들로 밝혀지고 있어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세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세지방산이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해지면 LPS, 리포다당류라는 독소 물질이 혈액 속으로 새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독소가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이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장벽이 강화되어 독소의 혈액 내 유입이 줄어들어요. 그 결과 혈관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막걸리가 혈관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게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혈관 건강 일주일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어요. 아침에 물 한 잔으로 혈액 농도를 낮춰주면 혈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등 푸른 생선, 채소, 현미밥 위주로 드세요. 오전 중에 생강차 한 잔 또는 계피 가루를 넣은 차 한 잔을 드세요. 점심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 저녁에는 파전이나 부추전, 두부 요리와 함께 막걸리 한 잔. 단, 생강청을 꼭 넣으세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음식과 음료를 삼가세요. 이 루틴을 3개월만 꾸준히 지키시면
혈관 나이가 젊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혈관 건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급성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가 나거나 극도로 흥분했을 때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혈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막걸리를 드실 때 편안하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막걸리라도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마시는 것과 가족이나 친구들과 웃으면서 마시는 것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요. 술자리의 분위기, 함께하는 사람,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이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막걸리에 생강을 넣으면 혈관이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막걸리의 유산균과 생강의 진저롤이 함께 작용해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피까지 더하면 혈당 조절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닙니다. 적당한 음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막걸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음료입니다. 그 안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발효의 과학이 담겨 있어요. 이 소중한 전통 음료를 현명하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90%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어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잠깐요.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막걸리에 넣으면 혈관에 좋은 재료가 생강과 계피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재료, 정말 의외의 재료인데요. 이게 막걸리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왜 이 조합이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으니 그 마지막 비밀도 함께 나눠볼게요. 그 재료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하죠.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 5가지 맛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신기한 열매예요. 오미자 속에는 시잔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을 보호하는 효과로 유명한데요. 막걸리를 마실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간이잖아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간이 힘들어하는데 오미자의 시잔드린이 이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오미자는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요.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오미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요. 빨간색 오미자의 그 선명한 빨간빛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막걸리에 오미자청을 한 스푼 넣으면 맛도 훨씬 풍부해지고 혈관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생강, 계피, 오미자. 이 3가지를 막걸리에 모두 넣으면 최강의 혈관 보호 음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동의보감에는 막걸리를 약술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약소주 또는 약막걸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각종 약재를 술에 담가서 약효를 우려내는 방식입니다. 오미자, 구기자, 오가피, 황기 등의 약재를 막걸리에 담가두면 약재의 유효 성분이 녹아나오게 되어요. 특히 구기자는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구기자 속의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데요.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 손상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구기자가 이걸 막아줍니다. 오가피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황기는 심장 기능을 강화하고 기혈을 보하는 약재예요. 이런 약재들을 막걸리에 담가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 드시면 그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드셨던 진짜 약술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막걸리에 생강을 넣어 마셨다고 해서 내일 당장 혈관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운동했다고 해서 내일 바로 살이 빠지는 게 아닌 것처럼요. 건강은 꾸준함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하루 좋은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모여서 건강한 몸이 만들어져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 잠깐 들었다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생강청 한 병 담가보세요. 식후에 20분 걸어보세요. 주말에 부추전 부치고 막걸리 한 잔, 생강청 넣어서 천천히 즐겨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6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막걸리와 혈관 건강의 비밀을 파헤쳐 보셨는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귀에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혈압으로 혈관 건강으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아는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20년 더 건강하게 뛰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